네, 유독 더웠던 올여름도 이제는 한풀 꺾인 듯한데요. 이맘때면 걱정되기 시작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환절기 감기죠. 오늘은 가정의학과 권혁태 선생님과 함께 환절기 감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에 감기라는 영화도 나왔는데요. 이게 치사율이 매우 높아서 수많은 사람이 감기로 죽어가는 내용이잖아요. 실제로 감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많이 죽을 수도 있는 건가요? 감기에 걸리고 나서 그 2차로 다른 세균의 합병증이 생겨서 뭐 폐렴이 걸린다거나 이런 다른 문제들이 생겼을 때 그걸로 인해서 사망할 수는 있지만 순수한 감기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이 죽는 일은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감기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은 사람이 앓고 또 오래된 질병이다 보니까 민간요법도 많아요. 뭐 비타민C 먹는 거, 고춧가루 푼 소주나 콩나물국을 먹는 거, 또 뭐 이불 뒤집어 쓰고 땀 빼는 것 효과가 있을까요? 일단 이불 뒤집어 쓰고 땀 빼고 이런 것들은요, 사실은 그게 치료 효과가 있다고 보기 조금 어렵고요. 오히려 반대인데, 그러니까 치료가 다 돼서 좋아졌을 때 땀이 나는 거지 인위적으로 내가 막 땀을 뺀다고 해서 그게 치료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워낙 예전부터 좀 관심이 많았고 연구도 굉장히 많이 돼 있는데요. 감기 걸리고 나서 비타민 C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그 자체가 치료 효과를 발휘하지는 못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대신 평소에 비타민 C를 1g 정도씩 조금 많은 양이지만 꾸준하게 먹은 사람들은 감기 증상들이 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한 3분의 2 정도 수준으로 조금 더 편하게 감기를 앓고 지나갈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감기에 걸리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초장에 잡아야 한다, 센 약을 미리 먹어줘야 낫는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실제로 좀 독한 약, 센 약을 초반에 먹으면 효과가 있나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감기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약이라고 해봐야 원래 증상을 줄여주는 약들이기 때문에요. 네. 약을 쓰면 증상은 확실히 많이 좋아집니다. 뭐 콧물도 덜 나고 기침도 덜 나고 하지만 뭐 센 약이라고 해서 그게 뭐 특별히 차이 난다거나 감기 전체 유병 기간을 뭐 더 줄여준다거나 그런 건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뭐 굳이 일부러 센 약을 쓸 필요 사실 별로 없습니다. 네, 요즘 환절기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참 큰데요. 이럴 때 감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기온차가 너무 많이 나게 되면 바이러스가 이제 차가운 온도에서 활동을 더 잘하기 때문에 감기 걸릴 위험이 높거든요. 그래서 내 몸의 체온이 너무 급격하게 변하지 않도록 얇은 옷을 좀 여러 겹 입고 있다가 더운 데서는 좀 벗어주고 추운 데서는 또 껴입고 이런 식으로 해서 체온 관리 잘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똑같이 바이러스가 많이 있더라도 내 몸에 면역력이 충분히 있으면 감기에 안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운동 열심히 하셔서 면역력을 좀 키워주시면 감기에 더 잘 안 걸릴 수 있고, 또 감기는 뭐 일반적으로 공기를 통해서 전염이 되긴 하지만 이제 재채기 할 때 나오는 바이러스들이 손에 묻어서 또 나한테 다시 오고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손 잘 씻어주시면 또 감기 예방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세 가지만 잘 지키셔도 감기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체온 관리, 적절한 운동, 마지막으로 자주 손 씻기. 세 가지 잘 실천하셔서요,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뇌와 전신을 잇는 신경의 통로이자 무거운 머리를 받쳐주는 목. 특히 현대인의 바르지 않은 자세와 노년기 퇴행성 변화로 목 디스크 환자가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손 저리고 손목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전혀 이게 목 디스크라는 거는 생각조차도 못 했었어요. 치료 시기를 놓쳐 방치하면 전신 마비까지 부르는 목 디스크. 수술에 대한 소문도 무성해 올바른 판단이 시급하다. 튼튼한 목 건강 지키는 생활 습관과 운동법까지 지금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101세의 프로포즈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요즘 목 디스크로 고생하시는 분들 정말 많죠. 잘못된 자세 때문이기도 하지만 노화로 인해서 병원을 찾는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목 디스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선생님 소개해 드릴게요.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외과 김승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01세의 프로포즈 주치의시죠. 정형외과 전문의 이찬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정말 목 디스크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참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고개를 숙이고 핸드폰에 열중하고 있어요. 아마 이런 게 좀 목 디스크와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요? 전철 타시면 전에보다 참 조용합니다.
전에는 서로 이야기한다고 막 왁자지껄 이야기의 소리가 귀에 들리는데 요즘 전철 타면 조용하죠. 10분 중 8분은 열심히 공부하는 그 휴대폰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에 가서도 주문하고 나서는 아무 소리가 없습니다. 그냥 네. 휴대폰 쳐다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 종일 이 4 내지 5kg 되는 이 머리를 지탱하고 있는 목이 얼마나 혹사당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네. 저도 솔직히 말하면 스마트폰으로 뭐 게임 같은 거 즐겨하기도 하고요. 손에서 스마트폰을 좀 놓지 않는 편인데요. 이런 습관들이 아무래도 목에는 굉장히 부담을 주겠죠. 예, 맞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우리 그 목 디스크 평소에 많이들 얘기하시는데요. 대부분 그 목 디스크는 사실은 정식 명칭은 경추간판 탈출증이 되겠습니다. 목 디스크가 뒤로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게 되는 병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 원인으로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시간 핸드폰을 본다든지 네. 컴퓨터를 오래 한다든지 부정한 자세도 되겠고요. 또 퇴행성 변성도 되겠고요. 또 과도한 운동이나 혹은 사고 혹은 외상에 의해서도 탈출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저희 그 어르신들 중에서는 막 이쪽 손목 아침에 일어나시면 손목을 100번, 이쪽을 100번, 목을 100번 이렇게 네, 관절 운동 하시는 관절 운동을 거죠. 많이 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제 생각에 과도한 운동보다는 적당한 스트레칭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디스크 증상이 좀 헷갈린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 주변에는 뭐 등이 너무 아파서 허리에 좀 문제가 있나 싶어서 병원에 갔더니 목 디스크라고 하더라 이런 분도 계셨어요. 예, 그 목 디스크의 전형적인 증상은 목이 아프면서 이 팔로 이렇게 저리는 그 통증이 내려오는 증상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목보다도 팔이 더 저리고 아프다고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자가로 진단해 볼 수 있는 방법으로는 목을 이렇게 뒤로 쭉 제껴 볼 때 배나 등으로 해서 전기가 내려오는 증상이 있다든지 또는 아픈 쪽으로 이렇게 움직여 봤을 때 이쪽으로 통증이 쫙 내려오는 게 있으면 목 디스크를 의심해 봐야 됩니다. 네. 만약에 통증이 이렇게 팔을 들어서 머리를 얹었을 때 통증이 많이 완화가 되면 그럼 이것도 또한 목 디스크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101세 프로포즈를 하면서 제 질환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해서 이제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오늘 김 교수님이 목 디스크 병 설명을 하면서 제가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또 지금도 목이 엑스레이나 MRI를 찍으면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세요? 예, 경험자 입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시청자 여러분께서 공감한다. 의사 양반이 저런 병을 걸려서 설명을 하니까 내가 이해가 쉽겠다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목 디스크 병으로 몇 년 전부터 굉장히 아파서 처음에는 목이 굉장히 꽉 눌리는 그런 통증이 있다가 네. 그다음에 어깨에서 손가락 끝까지 쩌릿쩌릿한 증상이 와서 완전히 우리말로 말하면 넉다운, 뻗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저는 병원에 출근을 해야 했는데 출근을 못할 정도로 너무 심한 통증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제 엑스레이를 화면을 같이 한번 보고 싶은데요. 네. 교수님, 제 엑스레이를 보고 한번 코멘트를 해주시죠. 예. 이러이러한 병이다. 선생님 그 엑스레이를 보고 네. 무척 놀랐습니다. 예. 그 보면은 경추의 5번, 6번이 많이 좁아져 있고 그리고 골극도 형성돼 있어서 퇴행성 변성이 꽤 심하게 보이십니다. 예. 그리고 아마 MRI는 못 봤지만 아마 충분히 디스크가 뒤로 튀어나와서 신경을 압박했을 것 같고요. 근데 뵙기에는 굉장히 젊어 보이시는데 목 디스크가 그렇게 심하실 줄 몰랐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병을 제가 알았고 지금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 병을 고생한 때까지 제 마음속에는 제가 이 병을 알아보니까 디스크 환자, 목 디스크 환자가 얼마나 아프고 또 얼마나 힘든가 하는 걸 이해할 수 있는 의사가 그 병을 앓고 그 환자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목 디스크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 목 디스크 증상들이 좀 다른 질환들과 헷갈리기 좀 쉬운 편도 있다면서요. 제가 그 이야기를 먼저 드리면 사실은 이 목 디스크가 디스크 병이 중풍이랄까 또 오십견, 우리 흔히 말하는 담 이러한 병하고 구별하기가 참 어렵고
또 의사들도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오십견은 어깨가 아픈 게 제 주증상인데 이 목 디스크 병도 목에서부터 어깨, 팔꿈치 밑쪽으로 저리고 아픈 병인데 이렇게 오십견하고 구별을 하기가 참 어렵지만 결정적인 하나는 오십견은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의 손으로서 어깨를 움직일 때 자연스럽게 움직이질 못하는 데 반해서 목 디스크 병은 어깨를 자기 스스로도 움직일 수 있지만 다른 팔로서도 쉽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차이가 있고 다음은 의학적 용어로 근막 통증 증후군이라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거는 목에서부터 우리 그 등 쪽에 삼각형의 뼈가 있습니다. 그 뼈 사이에 있는 근육이 아픈 건데 이게 목 디스크 병하고 구별하기 조금 어렵지만 이 부분을 손으로 눌려서 등 삼각형 뒤쪽에 근육을 눌려서 아프면 이거는 근막 통증 증후군 담이라고 하고 목 디스크 병은 손으로 눌린다고 해서 아프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네, 또 어떤 질환들이랑 헷갈릴까요? 저는 오히려 목 디스크의 일종인데 그 다른 질환으로 오인받는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가장 대표적인 게 경추척수증이 되겠는데요. 그 경추척수증은 목 신경이 많이 좁아져서 그걸로 인해서 그 팔 다리로의 마비감이 있거나 그 보행이 어렵거나 또는 그 섬세한 운동, 예를 들어서 단추를 낀다든지 지퍼를 올린다든지 젓가락질이 어렵다든지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보행이 어렵다 보니까 이게 혹시 허리 디스크 아닐까라고 치료를 받다가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요. 사지마비가 있으시니까 깜짝 놀라셔서 중풍인 줄 알고 병원에 가셨다가 뇌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목 경추 척수증이 확인이 돼서 치료를 받거나 혹은 진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목 디스크는 어떻게 치료가 진행되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목 디스크 치료는 일단은 약물 치료, 또 재활 치료, 그다음에 그 주사 치료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대증적 치료를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는 우리가 보통 진통제나 근육 이완제를 쓸 수가 있겠고요. 어르신들은 이제 장기간 복용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 요즘 약들은 어느 정도 이상 복용하셔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통증이 너무 심하거나 약물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을 때는 저희가 스테로이드 주사 같은 거를 주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자주 쓰는 거는 저희가 의학적으로 권장드리지가 않고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경우에는 좀 주의하셔야죠. 네, 주의해서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목 디스크 약물 치료도 받고 주사요법도 받고 하다가 안 되면 결국에는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목 디스크는 솔직히 절대 수술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의학적으로는 어떤가요? 그 말이 전혀 틀렸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목 디스크뿐만 아니고 허리 디스크 병도 수술은 아주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환자분들은 적절한 아까 김 교수님 말씀대로 물리치료, 약물요법, 주사요법을 해도 전혀 반응을 하지 않고 그 치료하는 과정의 마지막 단계에서도 극심한 통증이 있을 때 그때의 수술을 고려해야지 처음부터 극심한 통증이 있다고 수술부터 빨리 하려고 하는 것은 의사로서도 자제하고 또 주의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수술은 아픈 통증 환자의 90% 이상은 수술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잘 생각하시고 저 역시 수술하지 않고도 잘 나았다 하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신중해야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김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수술이 무섭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술하면 좋아질 수 있는 경우를 피하기에는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목 디스크일 경우에는 그 수술적으로 좀 그 기술적인 좀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수술적으로 결과가 굉장히 좋고 과거에 비해서 수술 환경이 많이 좋아졌고 또 수술 기술도 많이 좋아져서 오히려 허리 디스크 수술보다도 훨씬 결과가 좋고 또 1시간 정도면 충분히 수술이 끝나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경우에는 꼭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수술 결정하는 판단 기준들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아까 마비가 없다면은 그 6주 정도의 약물 치료, 대증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의 호전이 없을 경우에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한 그 마비가 있는 경우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악력이 떨어진다든지 팔 밀거나 당기는 힘이 떨어진다든지 또는 어깨 근육까지 이렇게 점점점 빠져나가는 위축이 있다든지 네. 그런 근 위축이 있거나 마비가 있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권장해 드립니다. 네. 뭐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목 디스크를 제때 치료받지 못하면 뭐 전신 마비가 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저희가 흔히 듣잖아요. 진짜로 좀 그런가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 뇌에서 신경이 팔 다리로 내려가는데 그 중요한 경로가 결국은 목이 되겠고 경추가 되겠죠. 예. 그랬을 때 이 말랑말랑 디스크가 갑자기 심하게 튀어나와서 신경을 압박하게 되면 네. 팔다리 마비가 올 수가 있습니다. 또한 경성 디스크, 이게 딱딱한 디스크 혹은 후족 인대의 골화증이라고 그 인대가 점점 두꺼워지는 그걸로 인해서 척추관이 점점 좁아지는 그런 병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지마비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비 증상이 왔을 때는 치료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에 연성 디스크, 그러니까 말랑말랑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갑자기 신경을 누르게 되면 이거는 급히 수술하는 게 맞습니다. 응급수술로 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을 감압을 해줘야 마비가 풀어질 수 있습니다. 오래된 경성 디스크가 신경을 눌러서 생기는 이런 후종인대 골화증이라든지 경추 촉수증의 경우에는 그 원인을 잘 파악해서 그 원인을 제거를 제때 하는 게 결국은 마비를 막거나 혹은 줄이는 관건이 되겠습니다. 네, 그 원인을 제거하는 방식이 수술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수술적 치료를 진행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 목 디스크 수술의 경우 뭐 기술도 좋아졌고 예후도 좋다고 하니까 조금 안심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부작용은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부작용들이 있을까요? 네, 수술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수술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술을 할 때 대개 90%는 앞으로 들어가는데요. 앞에 목으로 들어가는데 보통 그 기도와 식도를 중앙으로 밀고 그다음에 큰 정맥을 바깥으로 밀면서 들어가서 디스크를 제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일에 그런 큰 식도나 기도 또는 그 정맥을 손상이 입을 경우에는 치명적일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 적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그 목 오른쪽으로 접근했을 때, 오른쪽으로 수술을 진행했을 때 목소리에서 약간 쉰 소리가 난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또는 그 고음이 잘 안 나온다고 얘기하실 수가 있는데요. 대개는 그 6주 정도 지나면 돌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 확률도 1% 미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이제 우리가 고정술을 시행하고 앞에다가 이제 플레이트라고 판을 대는데요. 그 판이 두께 때문일 수도 있는데 이물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고요. 음식을 삼키는데 조금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일시적인 현상이고 지나가면 다 문제가 없게 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한 그 기도와 또는 그 식도를 옆으로 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손상이 좀 올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말하는 걸 당분간 좀 중단하고 또 식도가 손상이 입었을 때는 튜브를 통해서 식사를 한동안 공급을 하게 되면 다 결국 그것이 나아지면서 후유증은 없어집니다. 다만 신경이 좀 건들려서 신경 부분에 손상이 올 수가 있는데 그 부분도 의사가 굉장히 주의를 하고 그런 경우가 거의 생기지는 않지만 생긴다 하더라도 한 석 달 정도 지나면 다 원상 회복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목 건강 이야기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베개잖아요. 뭐 목에 좋은 베개다라는 게 시중에 굉장히 여러 종류 많이 나와 있긴 한데 어떤 베개를 쓰는 게 가장 목 건강엔 좋을까요? 예, 베개에 대한 질문을 참 많이 하는데요. 베개가 사실은 이 논문에 몇 센치 이상의 베개는 안 좋다. 우리가 흔히 베개가 너무 높으면 목에 안 좋을 것 같아서 저도 실험을 해봤더니 14cm 이상의 베개를 하니까 목이 원래 앞쪽으로 이렇게 C자 커브가 돼야 정상인데 이 커브가 없어지면서 목이 굉장히 긴장하고 있구나. 이렇게 자꾸 지속해서 높은 베개를 하게 되면 목에 굉장히 힘들어지겠구나 하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 이야기도 참 많은데 베개에 대해서 혹시 김 교수님 말씀.
논문을 좀 많이 찾아봤는데 보고된 논문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찾아본 논문 중에 읽어보니까 그 편안한 수면을 잘 유지하는 것이 결국은 그 만성 경부통을 완화하는 데 가장 좋은 요소가 된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고요. 결국은 그런 편안한 잠자리를 유지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은 결국은 목의 그 정상적인 곡선이 유지될 수 있는 그런 베개, 나한테 맞는 베개, 잘 때 편안한 베개를 골라서 그 베개를 갖고 자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어르신들 중에서는요, 또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니까 지압 마사지 같은 거 받으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이 목 디스크 앓고 계신 분들이 지압 마사지 받는 건 괜찮을까요? 우리가 주위 분들한테 그런 이야기 참 많이 듣죠. 네. 지압을 받았다, 마사지를 받았더니 아우 참 괜찮아진 것 같다. 시원하더라. 예,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특히 어르신 경우에 손자나 손주 보고 누워서 등과 허리, 목을 밟아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밟고 났더니 하시는 말씀이 어우, 야, 애야, 너가 밟고 나니까 이렇게 시원하다. 참 좋다. 다음에 또 해주랴.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 이 그 목이나 허리에 있는 근육이 부분적으로 손상이 올 수가 있고 네. 또 뼈가 어르신들은 약하기 때문에 골절의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같은 개념으로 지압이나 마사지가 아주 강도가 세게 되면 그러한 부분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낮은 강도의 마사지나 지압은 반대하지 않겠지만 높은 강도, 아주 세게 해야 시원함을 느끼는 그런 정도의 마사지 지압은 피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목 디스크를 앓고 계신 이천 선생님. 예. 네, 아까 꼭꼭 숨겨놨던 목 디스크 건강하게 관리하는 비법 이제 알려주세요. 제가 아까 처음에도 수술은 신중하게 판단하시라고 제가 권유를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저는 목이 굉장히 아팠을 때 첫째 쉬어야 된다. 사실은 외래에서 제가 약을 드리고 물리치료를 하면서 할 일은 다 하시면서 그 약과 물리치료에서 잘 안 낫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네. 쉬지 않고 그렇게 일을 하면서 다 낫기를 바라시는 것은 그거는 좀 잘못됐다 하고 설명을 네. 드리고 절대적으로 쉬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쉬는 거를 해서 약물요법과 물리치료를 한 다음에 회복이 된다 하면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관리는 일단 그 목을 편하게 줘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는 아침에 일찍 20분간 뜨거운 찜질을 핫백이라 그러죠. 그걸 꼭 합니다. 그래서 목을 부드럽게 하고 난 다음에 스트레칭을 하게 되는데 스트레칭은 지금 정면을 바라보고 눈을 90도로 돌리면서 목과 같이 90도로 이렇게 돌리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 상태에서 열을 헤아리고 그다음에 정면을 바라보고 반대쪽도 역시 열을 헤아리고 반대쪽을 쳐다보게 하고 그다음 손가락을 최대한 올려서 목을 쭉 펴게 하시는 이러한 스트레칭 운동을 같이 병행해 주시면 되고 제가 목이 아픈 이유로 주의하라는 걸 두 가지를 주의합니다. 하나는 컴퓨터나 휴대폰을 볼 때 10분 이상 보지 않습니다. 짧게 보고 빨리 쉬게 되고 무거운 물건을 절대로 들지 않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면 목이 그만큼 긴장하게 되고 목이 힘들어지니까 그걸 제가 주의하고 이렇게 생활하고 있으니까 같이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아니, 들을 때는 뭐 굉장히 사소한 것 같고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닌데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는데 이걸 매일 꾸준히 이렇게 하신다는 건 굉장한 노력인 것 같네요. 또 목을 튼튼하게 하는 뭐 운동법 다른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런 걸 권장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같이 따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게 머리를 손은 이마에다 대고요. 머리를 앞으로 숙이려고 하고요. 반대로 이 손은 이걸 이겨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목에 힘이 들어가죠. 네. 그래서 열 정도를 세주고요. 다시 또 거꾸로 뒤에 뒤통수를 잡고 목을 뒤로 신전시키려고 하면서 힘을 주면서 한 열을 셉니다. 그래서 목에 또 근육을 강화하고요. 이번에 반대로 오른쪽으로 머리를 움직이려고 하면서 이걸 손으로 서로 반대로 밀어줍니다. 그래서 열을 세고요. 또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함으로 해서 목 근육을 강화하는 그런 운동들을
환자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는 뭐 목 디스크는 아니지만 평소에 이렇게 제 옆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거든요. 목이 너무 나와 있어서. 이런 운동 하면은 그것도 좀 개선이 될 것 같아요. 예, 결국은 그 척추를 받쳐주는 게 목 근육이니까 네. 근육이 튼튼해지면 그 안에 있는 척추도 튼튼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 운동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목 디스크 환자분들 또는 뭐 발병 가능성이 있으신 분들이 꼭 기억해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실까요? 저는 무리한 운동은 안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적당한 운동과 스트레칭 그 정도가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특히 나쁜 자세, 아까 이 선생님도 10분 이상 핸드폰 안 보시고 쉬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나쁜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이 가장 나쁜, 그리고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세월에 따라서 퇴행하는 관절을 젊은 시절처럼 이렇게 튼튼하게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일상생활에서 작은 습관들 몇 가지만 고치면 노화를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함께했던 그 목에 좋은 운동 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도움 말씀 주신 두 분 선생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